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상직카일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직카일룸이 장 마감 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악재성 공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오버행 이슈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 이꼬르 악재성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오버행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오버행은 결국에는 주가에 부담이 언제든지 매물로서 출해돼서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가가 하방으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물량에 대한 부분을 오버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일단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주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 상장으로 인한 물량 출회라든지, 또 추가로 이제 신규주에서 특히나 많은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면서 해당 이제 주주들의 매도가 쏟아진다라든지, 또 추가로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 분사채의 권리 행사에 따른, 결국 이것도 신주의 상장이라든지에 따른 물량의 압박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어쨌든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다 오버행 이슈가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조금은 독특한 케이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일단 어쨌든 안 좋은 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시로 넘어가서 보면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보고자가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지금 그 주주로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축은행이 갑자기 건설사 지분을 대량으로 확대했나?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 보고 사유에 보면은 채무자의 대출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채권자의 담보 처분권 취득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채권자 당행은 담보 주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 없으며 오직 처분권만 보유. 담보 처분권은 투자 목적 보유와 무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 상황에 따라서는 매도로 쏟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출 기한이익 상실이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채무자가 이제 이자 및 뭐 원리금 지급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담보로 잡아놨던 것에 대해서 그 스케줄이 지연될 경우 이제 채권자가 해당 이제 돈을 어쨌든 빌려준 건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활용하면, 결국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하면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익을 없앤다라는 게 이제 기한이익 상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럴 경우에 만약 담보가 잡혀 있다면 이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버리면 담보에 대한 부분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이제 누군가 이제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의 상직 카일룸의 주식을 가지고 담보로 돈을 빌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뭐 대출 이자든 뭐 대출 원리금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그 상환 스케줄에 제대로 못 맞춰서 기한 이익이 상실됐고, 그에 따라서 얘네가 이 담보에, 이 주식에 대한 상직 카일룸에 대한 의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확보를 했다라고 공시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라고 누가 이 담보로 돈을 빌렸을까라고 봤을 때는, 옛날 기사를 좀 더 뒤져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면 이제 지분 남긴 상직 카일룸 전 대주주 비청산 묘수세가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CGI 홀딩스라는 데가 지금 2대 주주로 있어요. 그 지분율이 8%대예요. 딱 8.49%인데, 지금 보시면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그리고 상상인 저축은행, 이렇게 돈을 땡긴 게 있습니다. 돈을 빌린 게 있다라는 거죠.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근데 이것을 제대로 그 상환 스케줄에 따라 못 갚았기 때문에 이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담보 처분권을 확보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 뭐 어쨌든 이 비율 자체로도 딱 이 과거 대주주, 현재 2대 주주 이쪽에서 빌려간 거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쪽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회사 자체에 그런 문제가 뭔가 발생했다라기보다, 과거 이제 대주주였던 전 대주주가 현재 2대 주주로 내려와 있던 상황인데, 그 2대 주주가 돈 빌렸던 거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주식에 이제 언제든지 매도가 터질 수가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악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뭐 현재 다행히 뭐 시간의 단위가에서는 뭐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일단 이 처분권이 일단 은행 쪽에서 가져가긴 했지만 그 이후에 뭔가 다시 뭐 정리가 될 경우에는 또 다시 복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주시를 해야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나온 오늘 공시 나온 것에 따라서는 저축은행이 언제든지 물량을 이것을 투하할 수 있는 상황에 돼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상지카일로 뭐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이제 매물이 굉장히 뭐 많기도 하고 이렇게 쭉 내려오기도 하고 이게 뭐 좀 잡아주는 흐름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사실 뭐 차트 같은 경우는 좀 뭐 이렇게 움직일 여지도 있긴 해요. 한데 이게 지금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잠재적 물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쉽게 가더라도 뭔가 올라가더라도 저축은행 쪽에서 이제 물량 터트리면서 던져버리면 윗꼬리가 길게 달릴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라고까지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보유자라면 절대 당분간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점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유자 입장에서도 그 리스크 관리를 최대한 하면서 언제든지 잠재적 물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